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에 보내드리는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갑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금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IT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장 나온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기업인데요. 금융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기업의 금융 공습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미래에셋 증권사죠. 상품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증자통의 대형화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 보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공룡들의 금융 플랫폼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기존의 금융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조임은 보낸 다음 날 김정은 발사체 도발을 했다. 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임은은 그 전날 그제 보냈고요. 동해로 2발 초대용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단거리 발사체 강한 유감, 강한 우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당은 지금 상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이었잖아요. 어제까지요. 상중 발사 이거 유감이다. 야당은 폐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요. 한국과 미국 긴밀히 협력에 대응하겠다.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7명 탄 환자 수송 헬기가요. 독도 인근에서 한밤에 추락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상황입니다. 소방대원 5명 그리고 민간인 2명이 탑승을 했었는데 지금 구조 작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GTX 광역 급행열차 그리고 지하 올림픽대로 어제 정부가 교통망, 장기적인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옆에 제목 좀 봐주실까요? 예산 깜깜한 교통 비전이다. 비전은 비전인데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도시 철도망 2배 확충한다.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30분 내 단축.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수도권 내 어떤 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30분 안에 도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업 일정 미공개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다지 자세하지 않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국 구속. 어제 밤 늦게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리고요. 조임은 다음 날 단거리 발사체 방금 일면기사 봤던 내용이고요. 청장들이 타고 가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새롭게 공개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 도장 들고 부마씨.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 수감. 이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동생 끝내 구속. 조 전 장관 소환 임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앞서서는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는 발부가 됐습니다. 여기 뭐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은요. 영장 발부 전에 그러니까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동생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얼굴이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얼굴 보시면 전 이렇게 처리가 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목 보호대 차고 휠체어 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법원은 수감 생활 가능하다 판단했다. 그러니까 건강상은 뭐 구속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청구된 영장이 결국 발부됐는데요. 검찰은 강제 집행 면탈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몇 가지 혐의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경우와 달라진 경우죠. 이건 3주 전 첫 심사 그때 당시에는 디스크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 판사의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일부 인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혹시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답변했습니다. 혹시 뭐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네, 뭐 어제 전 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난번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재청구를 통해서 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그럼? 그 구속영장 2차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때 혐의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 운동학원의 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같이 돈을 전달했던 공범들한테 해외로 좀 나가 있어라라고 하는 범인 도피 혐의하고 그리고 운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2006년에 저 채권을 뭐 무변론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운동학원에서 하여간 대응을 하지 않아서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 채권을 부인에게 위장 이혼을 통해서 채권만 넘겨준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추가된 상황에서 그 위장 이혼이라고 의심받는 부분이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 기각됐던 것이 의회였었죠. 그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최종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불구속이 됐느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이제 그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영장 실질 심사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중간중간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휴정이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구속영장 발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는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는 뭐 건강도 고려한 걸로 보여요. 그 사유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마 휠체어까지 타고 왔지만 그렇죠. 검찰에서의 의견이라든가 뭐 봤을 때 구치소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마 저 지병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추 주변에 인대가 굳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구치소 생활을 못할 정도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차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는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내 건강 문제를 인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까지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들이 그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과연 검찰 수사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법원 허위 소송 추가 혐의 구속 필요 조국 턱밑까지 온 검 갈 것이다. 그래서 수사 막바지에 온 검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휴대폰 계좌 영장 또 기각. 그러자 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대폰 이거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는 거니까 법원 쪽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보수단체는 반발하면서 그 판사를 고발을 한다.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법 쪽에 민정수석은 요인과 통화, 전화는 관리에 따라 기각 가능하지만 주식투자 정황 계좌를 영장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도 압수 못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요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왜 휴대전화 영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발을 한다. 이 판사를.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요 부분 휴대폰과 계좌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 이수희 변호사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조국 교수를 떠나서 지금 정경심 교수 휴대폰하고 그 계좌도 지금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국 교수라고 해야 되나? 조국 교수의 그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휴대전화 같은 휴대전화인지 뭐 최근에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민정수석 때 쓰던 것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민정수석의 그 업무 범위가 워낙 넓고 그러니까 국정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것이 기각이 되는 거는 납득이 갑니다. 그래도 그런데 계좌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18년 1월에 그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뭐 시가보다도 한 2억 이상 싸게 사는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 안에 있는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체를 해줬다고. 그런 보도가 지금 며칠째 보도가 나오고 나왔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장 청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좌가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뇌물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나 뭐 계좌가 기각이 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이 정말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보수단체는 이 기각을 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사법화되는 거죠. 정치도 다툼 끝에 자기들끼리의 대화 타협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가자. 아니면 고발, 고소. 그제 타다 공유 이동 업체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택시 조합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작에 고발해 놓은 게 또 다시 검찰에서 2월에 고발한 게 또 기소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도 나온 거다. 판사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또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 온 나라의 사법화인데 싸움을 하다가 다툼을 하다가 안 되면 검찰에 가서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분들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뻑하면 이렇게 고소고발 그리고 다시 또 법원에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은 판사란 말이죠. 법원을 흔드는 이런 것들은 전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자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진영 논리 이런 걸 따지더라도 뭐 영장 기각이든 영장 발부든 일단 이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일단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판단에 그냥 맡겨야지. 그 자체를 입맛에 맞으면 잘했다고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이런 건 정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휴대폰과 계좌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 기각이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법부를 또 고발을 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거든요. 최영호 의원.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생겨버려서 그런 거죠. 자, 촛불 탄핵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기 2대를 바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녹음 파일 286개가 나오면서 그래서 진전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안종범 수석도 뭐 전화기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한 얘기가 뭐냐면 녹음 파일 10초만 틀어줘도
촛불이 횃불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느냐. 그럼 굉장히 그때는 맞고 지금 왜 틀리냐를 지금 이 사법부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 단체에서 왜 일관성이 없이 하느냐 이런 왜 과거에 부분들.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왜 다른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다라는 그리고 거죠. 중요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계좌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고 그 정도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뭐 휴대폰에 뭐 내용이 예. 그렇다 그래서 관행이라 그러면 그것도 예. 봐주지만 계좌 이거는 그냥 바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그 투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이거는 국정하고 또 틀린 문제니까요. 예, 김구라 제 교수님. 기억이 맞다면 예. 우병우 전 수석도 사실은 몇 번의 기각이 이루어지고 예. 핸드폰도 압수가 안 됐었던 사실 기억이 우병우 있어요. 전 수석 조사도 그렇죠. 굉장히 우여곡절이 그렇죠. 있었죠.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국정에 예. 참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각을 예. 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측면은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 즉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혐의에 이제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측근들을 조사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예.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사도 두 가지 관점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